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컨퍼런스 결승이 한창 진행 중인데 이제 진짜 시즌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자, 대망의 2사2호 시즌도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까지 살아남은 팀은 4팀, 그리고 일찌감치 오프시즌을 맞이한 팀은 26개. 그래서 이 26개 팀의 오프시즌은 이미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팀이 몇 개월째 있습니다. 바로 댈러스 매버릭스죠. 결국 플레인 토너먼트에서 탈락하면서 플레이오프 무대를 맛보지 못했습니다만 루카 돈치치를 내보내는 트레이드 이후에 줄곧 부정적인 쪽으로만 언급이 됐었던 댈러스입니다. 하지만 쿠퍼 플래그를 극적으로 지명할 수 있게 되면서 로터리 픽 추첨에서 무려 2%도 안 되는 확률로 1순위 지명권을 거머쥐면서 완벽하게 댈러스가 반등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하지만 댈러스의 현재 로스터는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프론트코트 쪽으로 굉장히 많이 치우쳐져 있고 PJ 워싱턴, 데니얼 게포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문제도 남아있죠. 확실한 건 댈러스가 이대로 이 로스터대로 시즌을 시작하진 않을 거고요. 분명히 백코트 쪽에 보강이 필요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카이리 어빙이 적어도 내년 한 2월 정도까지는 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올스타 휴식기 이전에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올스타 휴식기 이후에 혹은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면 봄 농구를 앞두고 복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한 5개월 정도를 책임질 수 있는 메인 볼핸들러 혹은 세컨더리 볼핸들러 혹은 흔히 말하는 포인트 가드 혹은 콤보 가드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로스터 채울 수 있는 후보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래그를 지명할 건 자명합니다. 만약에 니코 해리슨 단장이 플래그를 지명하지 않는다면 진짜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분명히 플래그를 지명을 할 테고 제이슨 키드 감독도 간접적으로 언급을 했었죠. 자, 그렇다면 플래그와 또 앤서니 데이비스, 또 클레이 탐슨 이런 선수들의 득점력 그리고 이런 선수들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패서, 플레이메이커, 퍼실리테이터가 반드시 필요하죠. 자, 카이리 어빙을 부상으로 잃었습니다. 시즌 아웃은 아니지만 시즌의 절반 이상을 날릴 건 자명하고요. 그래서 어빙이 돌아오기 전까지 공백을 채울 수 있는 포인트 가드 포지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드루 할러데이 트레이드 영입을 위한 경로를 모색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일단 드루 할러데이는 현재 보스턴 소속이긴 합니다만 할러데이의 잔여 계약이 3년 140밀이다 보니까 보스턴이 지금 사치세 260밀 내고요. 그 다음에 연봉으로만 220밀 냅니다. 480밀을 내는 정말 초유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제이슨 테이텀이 뛰지 못하는 다음 시즌 절대적인 연봉 다이어트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할러데이, 포르징기스에 대한 트레이드 루머가 계속 나오는 거고요. 다만 할러데이의 잔여 계약의 덩치가 큽니다. 훨씬 복잡하죠. 이 딜을 만들어내려면. 일단 샐러리도 매칭해야 되고 댈러스 입장에서도 할러데이의 3년 140밀은 심히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합리적인 목표 자원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바로 론조볼, 그 다음에 크리스폴 같은 선수들이다. 이렇게 현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도 단년 계약이 제일 좋은 그림이죠. 할러데이 데려오면 당연히 훌륭하긴 합니다만 드루 할러데이는 메인 볼핸들러로 쓰기에는 좀 까다로워요. 기량이 좋은 선수고 그리고 수비력도 여전합니다만 앤서니 데이비스라든지 혹은 데릭 라이블리 2세, 클레이 탐슨 같은 선수들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트루 포인트 가드, 트루 볼핸들러라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뉴올리언스에서도 이 드루 할러데이와 앤서니 데이비스는 서로 궁합이 썩 좋진 않았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할러데이보다는 론조볼이나 크리스폴처럼 약간은 샐러리가 좀 작은 규모의 선수들이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도 잠재적인 파트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러데이 1990년생이고요. 191cm의 장신 가드입니다. 그리고 몸무게에서도 알 수 있듯이 4번까지 막을 수 있어요. 굉장히 빅맨 수비를 잘하는 그런 가드라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 시즌 기록을 살펴보면 62경기 뛰면서 득점력은 전성기에 비해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한 수비력을 선보였고 3점도 평균 수준은 됩니다. 셀틱스에서 2시즌 활약하는 동안 지난 시즌과 전체적으로 비슷한 기록을 냈었고 또 위닝 마인드가 있죠. 챔피언십 DNA가 있습니다. 미러키에서도 우승, 그리고 보스턴에서도 우승,
그 다음에 올림픽 금메달도 가지고 있죠. 자, 현재 계약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밀은 약 하나 14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시즌은 30밀, 다음 시즌 32.4밀, 그리고 점진적으로 높아지지만 셀러리 캡 비율은 거의 비슷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계약이라 볼 수가 있는데 27-28 시즌 때는 플레이 옵션이 있습니다. 이때 드루의 나이가 37, 38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옵트인 하겠죠. 물론 옵트아웃하고 또 단년 계약을 맺을 수도 있지만 저 때 보장 계약이 37.2mm이기 때문에 뭐 남아있는 계약은 3년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할러데이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연평균 저 금액을 맞출 수 있는 셀러리 매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댈러스 입장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계약 규모가 부담스럽죠. 그래서 할러데이 트레이드를 도모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확률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선수는 바로 크리스 폴입니다. 1985년 5월 6일생, 생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어느덧 뭐 40살이 됐는데 지난 시즌 82경기를 전부 다 주전으로 뛰었습니다. 득점력 현저히 떨어졌습니다만 어시스트 7.4개, 스틸 1.3개, 여전히 클래스를 보여주긴 했어요. 다만 이 샌안토니오 스퍼스에서는 더 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샌안토니오 젊은 선수들, 뭐 스테판 캐슬, 그 다음에 데빈 바셀, 뭐 이런 선수들이 크리스 폴의 리더십에 대해서 극찬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디에런 팍스도 들어왔고, 그리고 만약에 딜런 하퍼를 뽑는다면 뭐 가드 과미라예요. 크리스 폴에게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런 로스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 연봉 10.5mm를 받고 UFA,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가 되는 거죠. 댈러스 입장에서는 짧게 쓰면서 카이리 어빙이 돌아오면 어빙의 백업으로도 쓸 수 있는 안성맞춤의 선수라 볼 수 있죠. 아직까지는 1년, 2년 정도는 더 뛸 수 있는 기량이 있기 때문에 CP3가 아주 현실적이고 댈러스에게도 핏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쿠퍼 플레이 같은 선수들은 물론 팀에 클레이 탐슨, 앤서니 데이비스 같은 베테랑도 있지만 크리스 폴 같은 야전사령관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거예요. 웸비가 그랬던 것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선수에게나 팀에게나 상황으로 보나 환경으로 보나 굉장히 좋은 조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선수는 바로 론조 볼입니다. 론조 볼은 97년생 굉장히 젊은 선수인데 키가 무려 6피트 6인치 198cm의 장신 가드죠. 지난 시즌 부상에서 돌아와서 출전 시간은 조절을 받았습니다. 22.2분, 7.6득점, 3.3어시스트. 한참 무릎 부상으로 고전하기 전보다는 모든 기록들이 반토막 나긴 했습니다만 또 필드골 36.6%. 이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은 팀 친화적인 연봉이라는 거예요. 시카고 불스에서 단 70경기 뛰는데 그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정체 모를 부상에서 돌아온 론조 볼은 아직도 쓸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변수가 있다면 론조 볼은 헤비 볼핸들러로 뛸 수 없다는 거죠. 네, 이 론조 볼은 이제 플레이 스타일도 바뀌었습니다. 스팟업 슈터로 바뀌었고 세컨더리 볼핸들러 혹은 서드 볼핸들러 정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댈러스의 니즈와 맞는지는 조금 의문이 들죠. 자, 계약을 살펴보면 론조 볼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24-25 시즌 21.4밀, 그리고 25-26 시즌, 다음 시즌부터 10밀이고요. 심지어 26-27 시즌은 팀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별로다 싶으면 그냥 내보내면 됩니다. 엄청나게 저렴한 계약이 현재 론조 볼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댈러스가 별다른 출혈 없이 데려오기에는 굉장히 좋은 자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론조 볼로는 82경기를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론조 볼을 데려온다면 트레이드로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FA로 누군가를 주워와야 되는데 그럴 만한 볼핸들러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댈러스가 트레이드로 에셋을 태우는데 과연 론조 볼처럼 좀 애매하고 건강에 의문이 있는 선수에게 투자를 할까? 이 부분은 좀 의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선수는 타이어스 존스입니다. 자, 타이어스 존스 1996년생, 뭐 최전성기에 놓여 있는 선수인데 최근 들어서 좀 돈복이 뒤따르질 않아요. 지난 시즌에 피닉스 선즈와 2.1밀 완전히 뭐 최소 금액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바로 FA 제수를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마이크 부데놀저 감독으로부터 중용을 받지 못했고 시즌 마지막에는 벤치로 밀렸죠. 그래서 기록을 살펴보시면 10.2득점, 5.3어시스트. 타이어스 존스가 건강을 유지하긴 했습니다만 무언가 FA 시장에서 많은 돈을 노리기에는 상당히 좀 애매하고 모호한 기록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제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야투 효율이나 3점 성공률, 그 다음에 또 신장에 비한 뭐 수비력 이런 것들이 좋은 선수이긴 한데 다시 한번 재수의 재수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댈러스와 단년 계약 맺을 수 있는 거죠. 네, 더구나 타이어스 존스는 FA입니다.
적당한 금액으로 잡을 수 있다면 타이어스 존스 같은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존스 입장에서도 피닉스 선즈에서 물론 좋은 동료들이 많았죠. 데빈 부커, 케빈 듀란트, 브래들리 빌. 하지만 엄밀히 놓고 보자면 타이어스 존스가 제대로 된 빅맨과는 뛰지를 못했어요. 유서프 너키치 투맨 게임에 파생 효과가 없는 선수입니다. 뭐 그 다음에 여러 선수들과 호흡을 맞췄지만 존스가 굉장히 잘하는 투메인 게임이나 혹은 뭐 하프코트 셋이나 장점이 발휘되기 어려웠다는 거죠. 반면에 댈러스는 빅맨들이 차고 넘칩니다. 데릭 라이블리셋, 랍스트레시죠. 앤서니 데이비스 아무렇게나 던져줘도 어시스트 올려줄 수 있는 선수죠. 거기다가 스팟업으로 대기하고 있는 클레이 탐슨까지 타이어스 존스가 본인을 좀 더 어필하고 쇼케이스하기에 댈러스는 굉장히 좋은 팀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현지에서는 선수 영입 목록에 후보는 없었지만 타이어스 존스도 저는 좋은 판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러셀 웨스브룩입니다. 자, 웨스브룩 88년생, 이제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베테랑인데 지난 시즌 기록은 괜찮았어요. 네, 75경기 28분 뛰면서 13.3득점, 6.1 어시스트, 그리고 필드골도 45%였으니까 이 러셀 웨스브룩이 받았던 금액에 비하면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약 현황은 본인이 남고 싶으면 덴버 너게츠 옵트인을 할 거예요.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덴버 너게츠에서는 우승하기 힘들다. 내가 환경을 바꿔보고 싶다. 그러면 옵트아웃해서 댈러스 같은 새로운 팀들과 또 다른 계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웨스브룩이 연봉에 대해서는 완전히 내려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영입하는 FA치고는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크리스 폴이나 혹은 론조 볼과 비슷한 거죠. 타이어스 존스는 본인이 재수에 이은 재수를 하는데 얼마를 원하는지는 좀 의문이지만 웨스브룩이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뭐 연신밀, 뭐 9밀 이렇게 원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댈러스가 상당히 요긴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선수입니다. 어빙이 오기 전까지는 웨스브룩이 주전 1번으로 뛸 수 있잖아요. 굉장히 큰 메리트죠. 그러면 못해도 출전 시간이 뭐 29분, 30분은 될 거고 어빙이 돌아간다면 다시 백업으로 들어가서 본인이 최근 들어서 계속 가져갔었던 식스맨 역할을 충실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임은 분명합니다. 자, 댈러스의 계약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앤서니 데이비스, 그리고 케일런 마틴, 그리고 맥스 크리스티 전부 다 계약이 동일하죠. 26-27 시즌까지는 개런티, 27-28 시즌에는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이리 어빙은 25-26 시즌 옵트인을 할 겁니다. 왜냐? 내가 지금 부상 중이기 때문에. 혹은 옵트아웃을 한다고 치면 그래, 옵트아웃 해라. 대신에 3년 동안 연평균 금액 낮춰서 연장 계약 맺자. 이 가능성도 있죠. 자, 그리고 계약을 쫙 보시면 일단 PJ 워싱턴, 데니얼 게포드 전부 다 13일짜리 선수고요. 만기 계약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을 어떻게 할지. 또 케일런 마틴 같은 경우에는 9.6mm죠. 론조 볼과도 트레이드가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 계약들이 잘게 나눠져 있어요. 나지마샬 같은 선수는 팔면 안 되겠죠. 계약 금액에 비해서 활약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맥스 크리스티 팔 수 없습니다. 왜냐? 댈러스의 미래고 돈치치를 내보내면서 받아온 반대급부 가운데 또 하나이기 때문에. 데릭 라이블리셋은 현재 루키 스케일이기 때문에 팔 수 없고, 지금 여러 선수들 뭐 단테 엑삼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스펜서 디니디 계약 안 할 거예요. 여기서 한 6mm 정도 빠지기 때문에 댈러스가 보강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13일짜리 선수 2명 만기 계약자, 그리고 케일런 마틴처럼 굉장히 저렴하게 묶여있는 선수들, 베테랑들이 있기 때문에 댈러스가 어떤 식으로든 저는 메인 볼핸들러 포지션을 유지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댈러스는 여러모로 많은 관심을 받을 거예요. 6월 말에 열리는 드래프트, 그리고 모라토리움, FA 시장이 이제 7월 초에 바로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댈러스를 둘러싼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플래그 혹은 AD와 맞는 메인 볼핸들러 파트너는 누가 적합한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여러분과 오랜만에 또 라방을 진행할 거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함께 호흡하시죠. 이상 조코피TV의 조현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